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항상 불안한 거고요. 반대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진은 한번 발생했으면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지진의 재래주기라고 합니다. 재래주기. 당연히 지진은 크게 발생했던 지역에서 재래주기가 되면 또다시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좁은 재래주기로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래주기라는 게 사실은 좀 신빙성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불의고리도 5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1960년에 그때 당시 지진이 8.0 이상 규모의 대지진이 무려 17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으로부터 50년 뒤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해가 2011년이었으니까 거의 50년 그 재래주기라는 것이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의 바로 그 재래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재래주기설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본다면 좀 위험한 지역이 앞으로는 이제 예상이 되는 지역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 도카이 지역. 네. 도카이 지역은 그 지역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지진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거기는 판들이 앞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또 큰 단층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많이들 아실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지 거기는 언젠가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었고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칠레 지역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지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력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지진 재래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또다시 의미 있는 G 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지룰? 정말 지룰? 모두 다 지금 한 단어를 연상했어요. 아, 그래요? 네. G 룰이에요, 룰. 그래, 지룰. 룰. 그래, 룰. 어떤 법칙이 있느냐? 172한의 법칙이 있습니다. 172한. 그렇죠.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에 반드시 2년 안에 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172한. 아. 2005년 3월에 후쿠오카에 규모 7.0 지진이 있었죠? 네. 그리고 1년 10개월 뒤 2007년에 우리나라 오대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네. 1995년 1월 일본 고베 대지진 규모 7.2였죠? 1년 11개월 뒤에 강원도 영월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한반도에 사실 4.0 이상 지진이면 꽤 큰 거거든요. 그럼요. 이 법칙을 개발했다. 이 법칙을 발견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발견했어요? 이거요? 제가 했죠. 진짜? 일단 진짜 직접 하셨어요? 이건 정영진 요원의 지금 이 법칙인 거죠? 법칙은요, 이 젠틀맨 리그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당연하죠.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모가 5 정도 이상 되는, 뭐 보면 컵이 가끔 이제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지진은 한 6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발생했으면 다음에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또 한 번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한 2-3번 정도. 수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올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의 총 횟수가 한 25번 정도가 되는데 규모 한 3.0 이상은 한 3번 정도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지난 2월 11일에도 꽤 큰 지진이 네. 충남 금산에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3.1 정도면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약간 진동을 느끼는 정도 이 정도가 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그 119에 신고 전화를 또 하시기도 했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분들은.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 중에서 가장 강도가 컸던 지진은 어디서 언제 일어났었나요? 1978년에 속리산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어요. 2004년에 울산 해역에서도 규모 5.2 지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서해안 쪽에서 네. 연달아서 지진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안전지대는 아니네요. 우리가 이제 규모 뭐 7.0, 5.0, 뭐 5.1 이렇게 얘기들 쭉 하는데 네. 숫자로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의 우리가 흔들림이라든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규모 2.0에서 3.0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에서 한 5.9 정도는 서 있기가 힘든 수준. 한 6.0에서 6.9 정도가 되면 건물들의 붕괴가 시작되는. 네. 그리고 이제 7.0에서 7.9쯤 되면 땅이 갈라지거나 뭐 돌담 같은 데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대나 건물 일부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8.0에서 8.9 정도 되면
대형 건물들도 서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네요. 진도 4하고 4.0하고 진도 5.0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2배. 32배요? 32배가 차이 한 나나요? 번 더 올려보시죠. 규모 4.0과 네. 규모 6.0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나 두 단계 될까요? 차이면. 두 단계 차이면 32 곱하기 32니까 계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900 한 거의 한 1000배 가까이. 정말요? 예, 맞습니다. 와, 엄청난 이 정도 차이네요.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요. 저희는 아는데 테스트를 해본 거죠. 아, 그래요? 예. 통과. 자, 근데 저희가 지진의 규모를 살펴봤는데 규모 7.4의 강진이 일본 오, 네.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났다는 얘기네요. 진짜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네. 하니까 그 규모가. 근데 그 일본은 사실 규모 3 정도 이상의 지진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무려 4,800회. 그렇게나 많이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12번 이상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 출장 갔다가 막 흔들리니까 저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창문 뛰어내려고 이렇게 올라탔죠. 근데 뒤에서 깔깔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걸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웃고 있어요. 왜요? 그 정도는 지진도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It's earthquake로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It's earthquake! It's earthquake! 그것 때문에 웃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가 아니라. 근데 일본에서 정말 자주 지진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네.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죠. 아, 예. 이제 그림까지. 이 지구가요. 지구가 실제로는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면 동그랗게 다 그 탁구공처럼 같은 껍질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껍질들이 사실 여러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커다란 판이 태평양판인데요. 이 태평양판의 주변에 이렇게 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판들이 만나는 걸 빨강색으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잘 색칠을 해왔는데 어때요? 뭔가 그 한 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죠? 네. 이 고리를 불의 고리라고 하고 판과 판 경계는 서로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고 끊임없이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밀고 있는 힘이 균형이 깨지겠죠? 그게 지진이고 힘을 막 맞대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떨리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진이 네.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지진의 약 8, 90% 정도가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일본 지역입니다. 아하. 그 위에 있네요. 네. 물론 이제 그 링 오브 파이어, 파이어링 쪽도 굉장히 위험한 건 맞죠. 네. 하지만 그 불의 고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발해 있잖아요. 네. 발해가 바로 이 지진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백두산 화산이 있잖아요. 네. 그 화산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한 900년대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여 년을 이어오던 발해라는 나라가 네. 그 화산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땅 자체가 기록했던 땅들이 모두 화산재로 뒤덮여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화산 폭발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진이 아니라. 자, 그 멸망했다는 화산이 건데. 왜 폭발을 했느냐? 바로 지진 영향 때문입니다. 아하. 화산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폭발한 게 아니라 지진이 이 에너지라는 것이 땅속에서 응축이 되면서 화산으로 밀어 올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예. 일본의 학자 다니구치 히로미스 네. 도쿄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란 거예요. 이런 지진의 엄청난 피해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방금 정영진 의원이 인용하신 그 다나구치 히로미스? 네. 예, 그분이 그 예측을 했다고 하죠. 백두산이 향후 20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90% 넘는다. 진짜로요? 그렇게나 높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폭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황사 경보가 발령했을 때 기준으로 대략 한 1000배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화산재가. 뿌연데 심하면 호흡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거에 1000배면은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화산재 구름이 막 25km 이렇게 막 치솟게 되거든요. 그 낙진들이며 이런 먼지들이 한반도를 그냥 뒤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그럼요. 있겠네요. 네. 저는 굉장히 다르는데요. 백두산은 고려시대 946년일 겁니다. 그때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 밑에 마그마가 존재하긴 하되 그 마그마가 아직 폭발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으로 충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규명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946년에 있었던 폭발 정도가 다시 발생하려면 향후 계략적으로 한 2만 년 정도? 2만 년. 예. 다행이네요. 2만 년 정도 지나면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그마의 양이 가득 차야 이게 폭발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신체의 장 활동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광의 소변이 이제 가득 차야 그렇죠. 화장실에 가듯이. 가끔 이제 분출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게 저기 덜 찼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요. 네. 부적절하네요. 부적절했던 네. 이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백두산 이제 폭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보시면 판이 떨어지죠. 입체적이야. 흔히 얘기하는 유라시아판입니다. 네. 지금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될 때. 그러면서 그 힘이 항상 판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판 경계에 가까운 곳에는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개의 주름들이 발생을 하고 네, 있죠. 네. 그 주름에서 발생한 게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마모토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규모 5.0 정도가 향후 3, 4년 이내에 뭐 한두 차례 뭐 있을 수는 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좀 취약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해운대? 당연히 지리적으로 네.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이겠죠. 해운대? 일본과 네. 제일 가까운 곳은 독도죠. 독도. 자칫 쪽 지역의 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혹시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경남 양산과 그리고 울산광역시 쪽입니다. 왜죠? 바로 이곳의 땅덩어리가 두 조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갈라진 부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만나는 경주 지역 이쪽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지진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779년 삼국사기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네. 신라 해공왕 15년에 봄 3월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져 사람 100여 명이 숨지고 불국사 곳곳이 무너졌다. 신라 시대 불국사라는 절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세계에서 당대 네. 최고 기술의 내진 설계가 된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불국사에는 그랭이 공법이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랭이 공법. 그랭이 공법 이게 뭐냐 주춧돌과 이제 기둥 이렇게 쌌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딱 깎아 만들 수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주춧돌에 그거에 맞춘 기둥들을 세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관절 부분에 약간의 유격이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고 건물을 오래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겠느냐? 그만큼 경주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축술이 아니고서는 불국사가 1200년의 역사를 가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영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불국사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상 무너졌다. 네. 그리고 사람 1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신이었다는 하면은 거예요. 이제 우리 문헌상에서는 사실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던 거죠. 네. 최대 피해. 그렇죠. 피해 규모로는 최대였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시대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지진을 기록한 기록이 1900번 나옵니다. 실제로 1643년에 울산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 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 피해라고 하면 역사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면 규모 6.0은 넘었을 거다. 당연히 그게 넘었죠. 전문가들이 식견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 지진이 만약에 지금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잘 대비를 하지 않는 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도 지구가 계속 신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시인의 한수입니다. 아, 또 나오네요. 저 그림이었던 거죠? 머리 나라. 아, 고마워, 머리 나라. 화 좀 풀어요. 남자.
이때 뭐 벌레 같은 거 막 올라왔죠. 아, 맞아, 맞아. 아, 개였구나, 개. 대마도 군대에서 또 지진 발생했어. 더 이상 안 돼.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팀장님,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즉시 쓰나미 경보 올리고 대피형 발령하랍니다. 그래요. 이 일기예보처럼 지진도 미리 예측하고 좀 예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영화 해운대 안에서는 동물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 해안가 작은 개들이 막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수많은 새떼들이 막 갑자기 이동을 하고, 세 번째, 새 한 마리가 방향을 잃고 차에 부딪혀서 또 죽기까지 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화 속 설정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의 이상 징후가 이제 재난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설정 영화 속에서도 재난 영화 속에서 특히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펑샤오강 감독이 연출한 대지진이라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1976년에 당산에서 규모 7.8로 발생했던 네. 대지진. 사망자가 당시 25만 명이에요. 오, 엄청났네. 네. 근데 그때 이 대지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특히 잠자리 떼가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여긴 잠자리였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잠자리 떼가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잠자리 떼가 온 마을을 다 덮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 예고다라고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또 대비 자체를 안 했고, 네. 그래서 무려 25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 구조가 생긴 거죠. 아하. 이 지진을 알리는 동물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본 워낙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였냐면 메기. 맥이요. 메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 땅 속에 거대 메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기가 이렇게 몸짓을 하면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사는 그 메기에게 거대한 돌을 이렇게 꽉 눌러놓으면 메기가 못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무거운 돌을 네. 메기에게 이렇게 얹혀놓는 이런 그림들이 일본 민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은 메기를 통해서 지진을 예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